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사탄적 상징이 가득한 2025년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책 내용도 요약되는 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해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 영국에서 발행되는데 주간지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원을 받느냐 하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원을 받습니다. 신세계 질서를 준비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도했던 세력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자, 미래에 실행될 바로 일루미나티의 신세계 질서 어젠다를 해마다 보면 표지 그림 속에 암호화해서 숨겨둡니다. 그래서 꼭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상징들을 숨겨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모두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간지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바로 엘리트들이 그 속에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것이 보면요, 동시 출간해요. 미국에서도 책이 출판되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나오나 했는데 한국에서 동시에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출간되는 그런 세계적인 전문지입니다. 그래서 불발될 전망을 내놓을 리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적인 그런 잡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발되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2025년도 표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선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무슨 별 그림 아닌 것 같으나 전체적인 그림을 우선 먼저 한번 보시면 검은색과 대부분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검은색과 붉은색은 바로 그 청황색을 가리키는데, 붉은색, 검은색, 이것은 계시록 6장에 보면 나오는 바로 말들의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흰 말이 나오고 검은색 말이 나오고 붉은색 말이 그리고 청황색 말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과하고 다르게 색깔이 붉은색, 검은색으로 대부분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정도를 넘어서 엘리트 계층의 글로벌 통제 계획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도요, 표지의 상징들을 신뢰하면서 다음의 경제 전망을 실제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거나 우리 일반인들이 무시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가 하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생각했을 때 기독교 문화의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쩌면 성경대로 이 마지막 때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조차 듭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2025년도 세계 대전망 표지 배경 색깔이 사탄적 그런 상징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전망을 매우 어둡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혁과 세계화, 통제, 전 세계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 관료주의 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들과 그리고 상징들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글로벌 정치, 그리고 경제, 위기, 핵전쟁, 팬데믹을 가르쳐요. 강력한 팬데믹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무언가의 시작을 알 때 사용하듯이 오른쪽에 보면 모래시계가 있는데, 모래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보면 백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팬데믹이 오게 되고 백신이 나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핵 폭발이 이루어지고 깨진 투표함 등의 이미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해에는 바로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024년도 작년 세계 대전망 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것은 이렇게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인물들과 상징적인 그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이 부분은 전에 다 살펴봤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들이 뭐 있는가 한두 가지만 보면요. 맨 위에 바이든이 아닌 여성 후보가 트럼프와 대선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이든이 사퇴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해리스라는 여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실제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화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미국의 역대급 허리케인 강타 등의 사건들이 실제로 모두 일어났어요. 자, 바이든이 말입니다. 대선 포기에 대한 어떤 성명 발표나 이런 것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 보시면 나오지만 트럼프 그 얼굴에 보면 물음표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취되고 지나고 보니까 이 물음표라는 것이 총 맞은 그 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티어버니라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말에 의하면 바로 그들이 바이든을 물러나도록 협박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척 슈머, 낸시 펠로시,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등 이런 사람들. 자, 이런 민주당 순회들이 바이든을 위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바이든은 자기가 한 번 더 재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털시 게버드라는 그 여자 상원의 최연소, 미국에서는 굉장히 20대인 것 같아요. 그 최연소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책도 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인데 소수의 미국은 엘리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공익보다는 개인 이익을 따르는 집단들이다.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은 바이든도 해리스도 실제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민주당 엘리트와 그리고 PC주의가 나라를 움직인다. PC라는 것은요, political collection이라는 겁니다. 바로 정치적 발음이라는 것인데 전통적인 그런 관념을 교정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규범을 가리키는데요, 신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엘리트와 PC주의가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PC주의, 즉 민주당 엘리트 이들은 바로 전쟁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바로 군산복합체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무기를 제공해서 과거에 보면 월남전에서도 베트콩이나 베트남이나 똑같은 미국 무기로 싸웠거든요. 그 양쪽에 다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전쟁광으로 핵전쟁 위협으로 몰고 가고 있다, 현재. 그래서 핵전쟁에 대해서 이분이 시사하고 있어요. 주류 언론과 빅테이크, 그리고 방산업체, 군산복합체라고 합니다. 군인과 이런 방산업체들은요,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 소유 군대.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런 군대들 있잖아요. 나라를 막 위협하고 하는. 그래서 바로 이런 군산복합체를 방산업체, 주로 이제 무기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들 선거인단, 관료 등이 한 클럽이 되어 있어서 정치인들 중에 축출당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축출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서 복종해야 되는 그런 구도로 미국이 되어 있다. 그럼 미국이 그렇다면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렇게 틀어놨을 때는 아마 이 사람들 굉장히 용감한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 표지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치 중인 것처럼 푸틴과 젤렌스키가 서로 마주보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죠, 메뉴에 보면. 그런데 2015년도 표지를 이따 보겠습니다. 둘 다 관망하는 자세로 서로 앞만 바라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개입을 했거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서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바로 이들이 바로 전쟁광으로 핵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털시 게버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 보면 전시안이 나와 있어요. 전시안이 있죠. 자, 이 외눈 전시안은 왜 전시안인가? all seeing eyes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본다 이러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시안과 함께 AI 그림이 있고 뉴럴링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뉴럴링크가 뭔지는 이해가 다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뉴럴링크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공학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뉴럴링크라고 하면은요, 컴퓨터와 뇌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 기술입니다. 그런 것이 2024년도에 있었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2025년도 우리가 표지를 보면요. 세계 대전망에서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맨 위에 보면 토성이 있어요. 토성의 영어 발음이 Saturn이에요. SATURN입니다. 근데 사탄의 발음이 Satan이에요. SATAN. 비슷하죠. 그런 어떤 발음의 유사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토성을 맨 위에 올리지 않았을까? 왜 뜬금없이 토성이 맨 위에 올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우주선 그 발사용 로켓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로켓 이름 하나를 맨 위에 올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경에는 42달인데 한때 1년입니다.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3년입니다. 42달은 3년 반을 가리켜요. 그때는요, 바로 즉 사탄의 힘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그 시작을 알리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세계 정부의 도래와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 체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도표와 한번 그래프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토성 아래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직접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토성 아래 시진핑이 있죠. 검은 도시가 있고요. 이런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N환지 위안환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요거는 핵. 예. 그리고 여자 그림 이게 쭉 나와 있죠.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도표와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 도표와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 빠져 있어요. 도시가 시커멓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도시, 앞으로 이 도시의 미래가 검은색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암울하다는 뜻이겠죠. 도시 옆에 N화나 위엔화 있고 그 옆에 화살표가 아래를 향합니다. 위엔화가 몰락하거나 세계 경제가 나쁠 수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옆에 보면 달러 이미지는 고공 행진하는 그런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암호화폐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어두운 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서 전 세계가 경기 부진이 올 수 있고 저금리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니면 세계 경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붕괴시키고 재구성할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를 조작하고 그리고 디지털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지만 코비드 19을 계기로 해서 세계 경제 포럼이요, 이렇게 그래 어젠다가요, Now is the time for a great reset. 이제 리셋을 할 때가 되었다. 무엇을 리셋한다는 걸까요?
경제 조작을 통해서 디지털 통제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의 어젠다가 바로 The Great Reset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시 재분배하겠다. 부가 한쪽으로 모이면서, 예. 그래서 어쩌면 바로 이 Great Reset은 인위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동시에 부를 재분배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들의 부까지도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어야 디지털 경제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한번 강의했습니다. 바로 CBDC입니다. 현금 없는 중앙은행, 바로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합니다. 현금 없는 시대 도입을 위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CBDC 디지털 화폐가 사용되면 전 세계 모든 경제 활동을요 디지털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되는 그 토큰의 일련의 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추적이 전체가 다 가능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탈세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 디지털화가 필수적인 CBDC가 출현합니다. 일련의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의 재분배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CBDC가 나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통제가 잘 안 돼요. 그 현금이 말입니다. 음성적으로 지하로 숨어버리잖아요. 저장을 해놓거나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화폐 CBDC는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아시겠지만 국민이나 농협이나 이런 은행들 7개 은행이 한국에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거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물 화폐 대신에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을 가져야 되고 토큰으로 전자 토큰을 받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면요, 검은색의 지구 이미지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보이는데 두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먼데이 같은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블랙 먼데이는 검은 목요일이라고 해서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뉴욕 증권시장에서 일어난 주가 대폭락 사건입니다. 그래서 금융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날로 알려진 날인데 그날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강색 주사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강색은 아시는 대로 경고와 위험을 알리는 색깔입니다. 지구를 둘러싼 배경이 바로 빨강색입니다. 주사기 안에 액체도 빨강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붉은 액체가 된 주사기는 바로 백신을 통한 생물학적 통제나 인구 감소 계획의 일환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지난번에도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아니면 백신 강제 접종이나, 붉은색은 보통 공산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키거나 아니면 붉은색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전쟁이죠. 성경에는 전쟁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생물학적 통제를 통해서 인구 감소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색 주사약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이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mRNA 백신은요, 예방 차원에 맞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DNA를 조작하거나 장기적 질병을 줄 수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런 백신을 맞았을 때. 백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방접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방접종이 사실은 인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큰 질병을 줄 수 있다.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째 천사의 대접 재앙에서 짐승표를 받은 사람과 그리고 짐승에게 절한 사람이 있어요.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 바로 종기입니다. 허러블이라고 나와 있어요. 멀리거넌트, 소울스는 악성 종양입니다. 소울스, 종양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테러블입니다. 악성 종양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물질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악성 종양이 생길 것을 요한 사도는 2000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기 옆에 지구가 보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대륙을 중심으로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사기 옆에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이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백신 및 생물학적 기술을 활용한 인구 감소 또는 DNA 조작 등 인구 통제를 위해서 그동안의 제약 산업이요, 빌 게이츠 같은 그 글로벌 엘리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백신 연구와 임상 시험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도된 바로 팬데믹은요, 제약 산업에 불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불을 주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백신을 맞아야 했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기술적 감시 체제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오 통제를 통해서 다른 봉쇄가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생물학적 문제는 큰 문제 아닙니까? 생명과 관계된 문제예요. 그래서 바이오 통제를 통해서 다른 봉쇄가 올 수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접종받지 않으면 외국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극심한 나머지 다 수용하게 되고, 만일 국가 정책인데 이것을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정부주의자 내지는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에서 매장이 되거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되면 먼저 나를 미워한 까닭이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3절에는요, 심한 전염병이 오면 데들리 디지즈입니다. 데들리는 죽을 만큼의 큰 질병이에요. 팬데믹으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시편 91편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색 모래시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은색으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찾으셨죠? 네. 그런데 모래시계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모래시계는요, 글로벌 아젠다를 통해서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심리적 도구로 보이는데, 임박한 사회의 변화나 사건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지금 막 시계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시계는 얼마 남지 않은 인류의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말의 때를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징조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저는 아버지가 무화과 나무를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많이 먹고 자랐거든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해지면 이제 열매가 맺힐 때가 됐다는 거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이제 맺히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이 여름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독립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1948년 70년 전에 벌써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여름이 가까이 이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말의 때에 우리는 이미 들어갔다.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현재 모래시계가 끝나면서 2024년 흰색 모래시계가 끝났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죠. 끝나면서 장려 어젠다는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검은색 모래시계가 작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새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시간 제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액션, 행동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나라고, 영적 잠에서. 자, 2024년도에 모래시계는 흰색이고 2025년도 모래시계는 검은색인데, 이것을 만일에 이 모래시계를요 투표함과 연계하면, 투표함과 연계를 했을 때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계속, 집사님 그림을 계속 좀 띄워 놓으셔요. 네. 만일에 이것을 투표함과 연결을 하면, 흰색은 뭘까요? 자유민주주의를 뜻하고 검은색은 전체주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세계적인 권력가, 세계적인 권력이 세계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때 이미 장악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전체주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고 짐승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인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그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올까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은요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즉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42달 세상을 통치하도록 권세를 이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 권력은요 몇몇 사람들에게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국제 금융가라고 볼 수도 있고, 국제 뭐 금융 엘리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그림자 정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일루미나티라고 하기도 하고, 프리메이슨은 하급 조직이지만 음모가 아니라 사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이켜서 연구하고 살펴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이 종말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하게 시작됐느냐 하면, 유대인 가정에 히브리어 배우러 다니다가 물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다 어디 갔냐 했더니, 곧 이제 세상이 끝나면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될 거라면서 산으로 다 옮겨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도 깜짝 놀라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둘러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 책에 그 일부는 직접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넣은 것들. 근데 보면 전부 이런 어젠다예요. 세계를 통제하는 어젠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있는데,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본사가 있어요. 거기에 그 그림들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요, 바로 통제 그룹과 그리고 하층민 노동자 그룹 딱 두 개 그룹으로 되어 있고, 그들이 감시 감독하는 그런 그림들. 그래서 이미 사탄은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뿔은 뭘 말합니까? 권력을 상징하는데 뿔이 10개였어요. 그리고 머리가 7개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뿔은 권력을 상징하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 한 작은 뿔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누군가 또 출현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력이 한 사람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42달을 허락하셨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받았다라고 해요. 능동적으로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요. 수세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바로 이 세계적인 권력자, 우리가 부르는 적그리스도, 그는 바로 전 세계 모든 법을 고치게 될 것인데, 기존의 그 구질서, 기존의 구질서가 뭘까요? 우리는 동양에 살기 때문에 뭐 불교, 유교 막 이런 것을 생각하겠지만, 기존 질서는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그동안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구질서가 되는데, 기독교 중심의 세계는요, 종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시민은요, 새로운 질서와 법 아래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짓기를 신세계 정부라고 했고요, 그들의 법을 신세계 정부, 신세계 뉴월드 오더리라고 했어요. 신세계 명령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바로 말씀하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인데, 그때 뭘 한다고? 때와 법을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가 되면 대환란 전에 우리는 다 휴거돼 버릴 것이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만때를 지낼 것이다. 이 3년 반 동안은 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얼음 조각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얼음 조각. 자, 국제금융자본은요, 세계 경제를 재편하기를 원해요.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어요. 빙하가 녹는 이미지는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기후 위기 조작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극대화한다. 이 기후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전에 저도 많이 강의를 했고 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지진이나 아니면 태풍이나 이런 것들 인위적으로 과학이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하프링이 나타나면 인위적으로 나타난 바로 인위적으로 만든 구름이 하프 모양으로 되었을 때, 하프링이라고 하는데, 하프링이 되었을 때 인위적으로 지진을 일으켰을 때 그런 하늘의 링처럼 그렇게 뜬다고 합니다. 자, 책 그동안에 우리가 보셨는데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만, 경제 저격수 그리고 화폐 전쟁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후 위기는 명분이다. 예. 이분도 화폐 전쟁 수홍빈도 중국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도 이것을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명분이고 금융 자본의 목적이 있는데, 전 세계 국가의 자원 통제를 하기를 원한답니다. 경제적 착취에 있어요. 그래서 짐 로저스라든가 세계적인 그 부를 거머쥔 국제 금융가들이 지금 일본에서 그 주식을 빼고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지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한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 북한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런 광물 자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전략적 가치가, 지정학적 가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끝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철도를 연결을 하게 되면 평양이나 원산이나 뭐 그쪽에서 연결했을 때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철도를 연결했을 때 거기에서 얻게 되는 이익도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그 사실은 당시에는 마차 타고 다닐 때 미국에 철도를 놨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거부가 됐습니다. 철도 수입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금 바라보는 것이 한국 통일과 함께 그런 것들의 그 이익을 바라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겠구나, 빨리 되겠구나. 그들의 계획이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들이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되니까요. 경제 저격수를 통해서도 받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저격하기 시작하면 당할 재간이 없어요.
전 세계 국가의 자원 통제하는 거, 북한의 자원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철의 장막처럼 이렇게 외부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그 다른 정치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안정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국가를 핵을 해지를 하고 그리고 김정은에게 정치적 그 위치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부를 주는 조건으로 북한을 열 수가 있습니다. 개방할 수가 있어요. 문화 개방이 이루어지겠죠. 경제 개방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 때문에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가졌으면 사실은 자족하면서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부를 다 장악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의 속성은요, 계속 권력을 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있어요. 유엔, 우리는 뭐 국가들을 위한 그런 연합인 줄 알지만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표면적으로는 기후 변화 그런 해결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계적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답니다. 자, 기후 위기를 빌미로 자원에 대한 사용과 에너지 소비를 통제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지구상에서 전 지구를 통치한 그런 권력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등극하면 그 사람은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탄소세 등의 환경 규제는요, 대기업의 배를 늘려주고 불려주고 세계 권력을 강화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 또 다시 보시면 여러 군데 격자나 디지털 모티프의 기술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군데군데 보시면 AI와 중앙 집중식 제어 기계 장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중앙 집권적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더 지배적인 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에는 우주항공과 미사일이 있습니다. 오른쪽 안에 전기차가 보이고 불이 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지요. 전기차 수요 감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맨날에 오만과 편견의 여자 작가 제인 오스틴이 보입니다. 한 여자가 하나 보이죠. 근데 그녀가 바로, 그 사람은요, 비밀 결사대 회원입니다. 프리메이슨 지지를 받는 비밀 결사대 회원입니다. 그래서 소설 안에 프리메이슨 그 코드를 잔뜩 심어 두었습니다. 덴버 공항에 가면은요, 그 바닥에 그런 프리메이슨 상징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조형물에도 청황색 말 같은 것들, 가고일 같은 이집트 신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미국이란 청교도 국가가 희한하게 말입니다, 사탄적인 그런 조형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프리메이슨 상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의 재선과 깨진 투표함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정중앙에 위치한 트럼프의 이미지는요, 원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나 웃는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늙고 노쇠하고 힘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기와는 좀 다르게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중국이 게르마늄과 흑연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면서 정면 승부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트럼프 재선 전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는 재선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저는 섭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이유만은 아닌데요. 그가 예루살렘 대사관을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사실은 제약업체와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WHO 이런 데서 탈퇴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제약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바로 WHO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 되는 돈이 엄청난 겁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더 이상 WHO에 돈을 대지 않게 되면 세계보건기구는요 명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남자 화장실에 써라, 여자는 여자 화장실에 써라. 이거 이제 트럼프가 실시하거든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화장실. 근데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성이 아무래도 자기가 남자인데 난 여자인 것 같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성 정체성, 이거는 정말의 징조입니다. 성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 이거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성 정체성이 문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손님을 보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되는데 섹스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들과 섹스할 것이다. 영어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에요. 천사들을 내보내라. 동성애자들. 그런데 이 동성애 지금 모든 나라에서 동성애 다 받아들여야 되고 동성애 결혼 주례도 써줘야 되고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식에 빵도 만들어 줘야 되고 안 만들어 줬을 때 벌금 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들인데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은 당연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국가를 정상적으로 돌리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시대의 고레스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거는 의문을 가져요. 고대 페르시아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칙령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고토로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목자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 트럼프에게 의심을 두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은요. 지금 제가 뭐 링컨이라든가 케네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보면 이 기존 질서 딥스테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딥스테이트 뭐 그림자 정부 이렇게 하는데 숨어있는 사람들이죠. 숨어있는 권력입니다. 이들에게 반기를 든 사람 치고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암살을 당했거든요. 신세계를 준비하는 정부를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저항하는 사람, 근데 트럼프는 딥스테이트의 세력에 맞서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 선택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럴 것이다. 그가 만약 진짜 고레스였다면 암살 벌써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2번에 걸친 트럼프 그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이것 역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함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빗나갔다는 게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저격수 정확합니다. 링컨을 그 멀리서 저격했고요. 케네디를 저격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중 앞에 서 있는 대통령을 대놓고 암살, 대낮에 그것도 온 국민이 보고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는 그 시간에 저격수가 총을 쏘아서 죽임으로써 우리들에게 저항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본보기로 보이려고 그렇게 대낮에 그렇게 암살을 하거든요. 대놓고. 그런데 빗나갈 때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게 빗나갈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995년에 나온 일루미나티 카드입니다. 일루미나티 카드에도 이 정말 징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옛날에 이것도 역시 제가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만은 트럼프의 그 저격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에 보면 이렇게 enough is enough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시도만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뜻인가? 예. 트럼프가 그러면 enough 지금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enough is enough. 그만하면 충분하다. 예.
그래서 표적이 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항공 추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의해서 소련이었나요? 그것도 지금 강의 자료 해놓고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역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비행기를 격추했습니다. 대한항공 우리나라 항공기가 그런 식으로 격추된 것이 2번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 딥스테이트가 화장실하고 없어져야 되는 국회의원이 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비행기도 몇백 명이 탔던 간에 폭파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하나를 못 죽인다. 그는 표적이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핵심 인물이 신세계 정부의 핵심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만 아시죠? 예.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 상징하는 이미지가 바로 투표함인데 깨져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뜻하거나 부정선거도 맞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민주주의 투표 방식에 의해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신세계 정부 체제는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전제주의라고 했습니다. 전체주의입니다. 아니면 투표나 선거 제도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닌 바로 금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이 더 커진다는 암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도 7월 28일 JTBC가 이렇게 논설을 하나 실었어요. 트럼프 이번이 마지막 선거 없애려 하나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가서 투표하세요. 4년 후엔 다시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투표할 일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고쳐놓을 거예요. 당신은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발언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민주주의를 끝내겠단 말이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어요. 자, 트럼프는요 가상화폐를 적극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 미국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취득하게 될 모든 비트코인을 100% 보유하도록 하는 게 자신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벽돌들이 좀 있어요. 자, 벽돌 그림이 중간에 있죠. 중간에 벽과 울타리는 분열을 가리키고 장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이념, 물리적 도시의 건설과 봉쇄 이런 벽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물리적인 그런 도시가 인위적인 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이 벽돌이라는 것이 영어에 보면 브릭입니다. 복수로 브릭스라고 하잖아요. BRICKS, 브릭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브릭스 국가들이 있어요. 이 브릭스 국가들이 모두 사실은 국제결제은행 BIS에 가입되어 있어요. BIS는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로 국제금융자본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이다. 국제라는 말은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그들 손아귀에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들을 한번 보시면 아주 크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그 스타쉽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트럼프 진영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대를 조금이라도 분변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이미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도와주십시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준비된 심령으로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흩어져 있더라도 기도와 말씀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